예, 늘 궁금했습니다. 왜 광진구가 돌봄 쪽, 어르신들과 관련된 돌봄의 혁신의 1번지일까? 늘 궁금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복지유니온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했는데, 제가 봤더니 오늘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뵙고 난 뒤에 그 해답이 풀렸습니다. 제가 대표로 머리를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봄 전환을 얘기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돌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으로 해왔고, 또 그동안에 과학기술 쪽이 현장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례는 현장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 부분을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포럼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그 배경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쓰면서 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이 행사가 보통 행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제로 지금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적으로, 돌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초고령 사회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그 일본의 10년 후 가장 고령화가 앞서 있는 가마쿠라라든지 오모타라시라든지 이런 쪽을 기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모빌리티, 이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실험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진구가 오모타라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마쿠라처럼 혁신의 1번지, 전환의 1번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병원 중심의 그리고 그 해왔던 치료 중심의 부분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다 이제 애들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혼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 병원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해왔던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일 텐데요. 지금 먹는 문제는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노인 6명 중에 1명이 영양 섭취 부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이 영양 문제에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먹는 문제, 이 문제는 존엄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고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저는 외국의 리빙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치매 어르신들은 당연히 콧줄로 식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갈지 오늘 갈지 하는 그 분들도 이 콧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디폴트가 아니구나. 이게 기본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콧줄 식사라든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삼킴 장애가 있는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는 음식을 얘기했을 때 도시락 배달, 그냥 뭘 만들어주고 이런 건데요. 외국에 가보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음식을 도료를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나의 그 다음 세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50 플러스 교육 거기서 리빙랩을 하겠다라고 갔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손맛은 내 동네에서 알아준다. 근데 이 손맛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 바꾸든 지역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 음식으로 정말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고 내가 바뀔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배고프니까 주지. 그리고 그 삼시세끼 챙겨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도시락 배달은 단순 수익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존감 있게 그리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2의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도시락 배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립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르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재가를 갖다가 내가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노 케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돌봄과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도시락을 얘기하고 많은 우리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얘기하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과기부에서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과학기술 쪽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떠먹여 줄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손으로 먹고 싶지 떠먹여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당신들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기저귀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발로 화장실을 가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어르신들은 그냥 받는 주체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돌봄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돌봄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R&D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자가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가 만들어서 주면 당연히 당신들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욕구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르신과 관련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 그게 많은 기술이 담겨졌지만 현장에 계시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그 지팡이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었더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자 주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만들면 쓰일 거라고 하는 그 현장에 불러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전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현장, 사용자, 수요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체가 돼가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에는 실험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문을 못 여는 소위 천재적인 과학자가 만드는 그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입니다. 요양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애인 학교, 돌봄센터, 치매, 돌봄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가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학자가 들어올 수 있고 서비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의사가 들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전반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게 실험과 실증의 주체로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들의 욕구라든지 그리고 수요라든지 이런 건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몰라요. 당신이 그냥 주는 쪽, 거의 객체화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성과 전문성이 결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기술 접목을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은 복지유니온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현장에 계시지만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한 발짝을 나간 상태인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달리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입장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환경적으로, 돌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전면적으로 다 바꿔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아니라 광진구에서 실험을 해보고 어머 이게 되네?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광진구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광진구가 이렇게 앞서가 있지? 이 광진구의 실험이 어떻게 서울시 전체로 확장이 되지? 그리고 복지유니온이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데 다 벤치마킹이 되든 아니면 선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작지만 전략적인 실험인 거죠. 되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스케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복지위원회이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전략적인 실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 전환의 관점이다. 이제는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지금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전략적으로 실험해보자. 그게 과학기술이 접목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절에 맞게 음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식생활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금 관점에서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문제, 어르신들의 어찌 보면 돌봄 부분, 이 전반적이 같이 얽히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에서 되는 건데요.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주체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남고령체험관에서 시니어 리빙랩을 해봤던 분들은 내가 산업의 주체예요. 내가 R&D 주체예요. 당신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구자가 그동안 했던 많은 R&D의 90%는 연구자끼리 하니까 다 실패하더라. 처음부터 어르신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니까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R&D 주체이고 산업의 주체인 것을 어떻게 자각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거죠. 똑같이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액티브 시니어예요. 죽는 날까지 자기 손으로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주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아까 방금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때의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그리고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을 뛰어넘어서 가장 끝단에 있는 어르신들을 주체화시키고 조직화시켜 나가고 전문성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리빙랩은.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빙랩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과학기술이든 현장에 계시는 쪽이든 양쪽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지금 과기부에 오셨어요. 과기부에 사실은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오셨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참 안 바뀌거든요. 특히 2차관 쪽은, 특히 ICT 분야 쪽은. 왜? 메가기술, 인프라기술, 한방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수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과기부의 과장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요. 지금 과학기술하고 현장에 만나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은 저 넘어 있는 줄만 아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건 적정기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죠. 근데 한번 만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패턴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과기부 내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는 리빙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리빙랩을 하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현장에 있는 분을 만나라 하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내몰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과학기술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위한 원 오브 댐 중에 하나다.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과학기술이 현장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이 만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도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 분야에서 선두로 갔던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의 접목 가능성, 접목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그 복지 유니온도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공공구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시장을 연다는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이런 모델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최근에 혁신 조달령, 혁신 지향적 조달이라는 것이 한 항목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하고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과기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R&D를 했어요. 리빙랩으로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최근에 조달청에서 혁신지향형 조달이라는 개념으로 그걸 구매해주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돌봄 S의 식생활 전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기에 리카랩인데요. 지금 발표드리는 많은 사례들은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환지향적, 지금 있는 부분을 한 차원 뛰어넘겠다는 거로 한 발짝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아까 리카랩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건강 문제, 근데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양 돌봄 문제에 어려움을 있더라.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면서 실제적으로 왔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탑세이커예요. 어르신들, 치매 환자나 파킨슨 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삼킴 장애, 영양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세이커는 벨기에 리카랩의 대표 사례입니다. 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의 아침 식사, 대용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개발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12개의 요양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치매하는 환자들의 이런 삼킴 문제, 질감 문제, 그리고 이 점도 등을 갖다가 만들어 갔고요.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그 어르신들의 열화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화 돼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양 섭취율이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떠먹여주던 이 과정에서의 노동 강도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코조 식사다 뭐 하는 부분이 대부분 노동력 문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 관련돼서 이런 인권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중심을 두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 헬스케어 관련돼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치즈하고 통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딸기나 초콜릿 등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로 시작했지만 뇌졸중, 파킨슨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런 벨기에의 많은 제품들이 다시 아시아든 유럽 다른 데로 확장을 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복지유니온이 이렇게 앞서간다면 이제는 글로벌도 같이 가봐라.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이런 쪽 하면서 유럽도 진출해봐라.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치매센터인데요. 제가 이 치매 돌봄 센터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네덜란드 갔다 오는 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과기부의 공무원이 같이 갔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이거는 우리 혼자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가면서 너무 놀랐던 부분이 치매 돌봄 센터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게 늙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간호나 복지나 이 치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노인의학, 심리학, 대화요법, 영양학 이런 모든 것들이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보살핌과 치료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거죠. 치매 돌봄 센터 이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고 관련돼서 이 도시락이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시설과 이 서비스가 가장 끝단에 있는 환자를 향해 있었다.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치매에서 이 방 하나하나도 모든 그 그림이 다 틀렸고요. 그리고 친숙한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 예술과 문화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나 활동을 하거나 뭐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문도 자기가 다 스스로 다 각자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방문을 열었더니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가장 익숙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워서 화면이 막 바뀌면서 그거를 갖다가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한쪽은 재봉틀이죠. 당신들은 이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치매에 걸렸지만 이 재봉틀이 앉으면 저절로 재봉을 하고 작업들이 작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노화를 막고 있었더라. 또 한쪽으로는 뭐죠? 그 작업장을 하고 있었죠. 어르신들은 이 뚱땅거리면서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던 부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치료요법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요 한쪽에 한번 보시면 한쪽에는 당신들이 한참 빨래할 때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바람에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빨래하는 그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수금 감각을 활용해가지고 치매 노인들의 치유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놀랐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이 모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모기가 나와요. 그러면 때려잡아요. 때려잡으면 이 모기가 없어져요. 근데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깔깔거리면서 저 모기 잡고 파리 잡고 있느냐? 당신들이 저렇게 해야만 피곤해가지고 수면제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들이 계시는 분이 어느 누구도 코줄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칼칼거리면서.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요리를 할 때도 당신들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왔던 재료를 갖다가 만들면서 어려운 것들은 조금 돌봄하신들이 뽑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있었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음식을 통한 교류, 자립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독립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남고령 체험관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시니어 리빙랩인데요. 여기 가면 연구자들이 돼 있어요. 어르신들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논문 쓰고 특허 내고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R&D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기업들이, 고령 친화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어르신들이 한 2,000명이나 3,000명이 체험관에 와가지고 같이 서로 취미 활동도 하고 차도 타 잡수시고 그래요. 근데 각각이 별개였던 거예요. 요거를 묶어서 한국 시니어 리빙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덕영 부과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박사님, 각각이 있는데 이거 리빙랩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체험관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니즈도 발굴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평가를 끝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말하는 리빙랩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실험실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체험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실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매 안심말로 해가지고 들어갔고 거기에 영양, 안전, 여가 그리고 정보가 결합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여기에 돌봄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복지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도시락도 최근에 도시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함께 지금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복지유니온이죠. 뭐 오늘 복지유니온은 뭐 다 아실 텐데 저는 복지유니온의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연하식이라고 말을 한 부분이 사실은 복지유니온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돌봄 부분, 특히 존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식사권, 권리를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복지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복지유니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일정 부분 사회 기술 시스템을 받고 나는 전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복지위원회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한 발짝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봤을 때 저는 항상 했던 게 광진구의 열린 밥상 늘 나왔는데 이게 왜 됐을까? 그리고 이 열린 밥상이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열린 밥상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커뮤니티를 엮어내는 또 한 발짝을 만들어내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이 복지위원이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ICT 플랫폼.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ICT 플랫폼이 결합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금 어르신과 관련돼서 수요 맞춤형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요 맞춤형은 그동안 머리에만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한 발짝 더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영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런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한 발짝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은 또 다른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지금 주민 주도의 지역 돌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부분들이 복지부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주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지역 돌봄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조직화되면서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거, 처음에는 나를 돌보는 거, 그리고 서로 돌보는 거,
그리고 전체를 돌보는 지역사회로 가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게 케어 매니지먼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ICT라든지 기술이 결합되어 가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실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최근에 했던 부분이 그 민들레가 시민 주도였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만으로 안 된다. 관과 협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민간 협력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엮어 나갑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 행정기관, 대덕구라든지 아니면 대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엮어 나가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엮어 나가면서 일종의 이 민들레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자,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 우리 쪽에서는 그 복지윤이 있었다면 저는 달리 말해서 광진구가 일정 부분 지역 전환의 하나의 주체가 됐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의 이런 부분은 욕구 관리였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분들이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로 다시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먹거리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분들이 정말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전환을 한 발짝 또 나가고 있는 단계죠. 야, 오늘 또 한살림 와 있는데요. 저는 한살림을 보면서 늘 조금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생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한 발짝 더 어찌 보면 이웃과 같이 나가고 지역과 함께 가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거리 부분을 한 번 더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걸로 최근에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밥상 살림, 농업 살림, 지역 살림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또 한살림의 또 다른 그 변화의 2.0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그 한살림의 그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생각하자.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 저는 한살림한테 늘 부탁을 좀 한번 제가 특강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이 한살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꿔야 되겠고 얼마나 열정이 뛰어납니까? 근데 제가 한살림한테 한번 부탁드렸어요. 이 정말 그 생산자하고 방금 요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체를 한번 확장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이든 뭐든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이 부분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 그걸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리빙랩이다. 리빙랩은 어떤 개념으로 불러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도화하거나 도약하는 부분에 어찌 보면 방법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단일 수 있다. 마음껏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최근에 그 한살림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돌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을 일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봄 시설이라든지 생활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엮으면서 최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먹거리 돌봄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갔으면 하는 게 저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정책 과제입니다. 지금 리빙랩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게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유니온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전환지향적 활동들을 이제는 지역구로 한번 가져와 봐달라. 지금 복지위원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다양한 한살림하고 손을 잡던 아니면 과기부의 어떤 다양한 혁신 활동하고 손을 잡던 광진구를 갖다가 어찌 보면 이 그 어르신들 통합 돌봄 관련돼서 혁신의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 먹거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먹거리는 하나의 그런 것을 문을 여는 통로일 뿐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통합 돌봄이든지 산업이든지 사회적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갈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되려면 결국은 비즈니스도 만들어져야죠. 확장이 돼야죠. 자,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과기부의 기술도 우리나라 정말 앞서 있는 기술 많거든요. 첨단에 가 있는 부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농림부의 그 고령친화 우수식품 이것도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면서 한번 혁신의 1번지로 광진구를 다시 한번 재매입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정책, 다양한 기술,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자, 이렇게 되려면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노인들도 틀려야 돼요. 아까 성남 고령창과 같은 경우는 액티브 그 시니어 그 평가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조직화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리빙랩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 오면 당신들이 이게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접목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분들이 조직화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자, 여기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새로운 실험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당신들이 또 한 발짝 갈 수 있는 부분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음에는 여기서 어르신들이 내가 R&D 주체요. 내가 돌봄의 주체요. 그리고 먹거리 돌봄의 우리가 중심이지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결국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우리 장성호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먹거리 부분도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호 대표님이 지금 한 발짝 가고 계셔요. 지금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생산물을 가지고 당신이 그 지역의 로컬 관련돼서 한 발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광진구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어르신들 관련된데요. 어르신들이 자각해야죠.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돌봄의 주체다. 그리고 이 먹는 부분 관련돼서는 당신들이 한번 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이 광진구하고 조금 더 열정이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손을 잡아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여기 어르신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져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플러스 어르신들이 만나면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까 여기 이모작 뉴스님이 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정말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바꿔나가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고령 친화식품 이게 이제는 글로벌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죠. 같이 기획해 나가고 당신들하고 이쪽은 뭐가 틀린지 그리고 조금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오무타시라든지 가마쿠라든지 우리 그 일본 10년 후에 그 지역하고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리빙유 활동으로 묶이고 있다 하는 거로 저는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교차 실습, 실험까지도 가는 부분을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시니어 리빙랩 관련돼서 이런 게 전국화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저는 광진구에서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다양한 리빙랩 코디네이터도 필요합니다. 지금 리빙랩 코디네이터들이 30대, 40대 경단녀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대에도 나올 수 있다. 60대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그 지금 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활동들이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결국은 존엄의 문제고 먹거리 어찌 보면 기본 권리라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는 법도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8년, 9년을 가지고 콧줄 꽂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기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노인의 어떤 돌봄과 관련돼서 2.0을 만들어내고 3.0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저거다. 이제는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 이 정도로 왔는데요. 이런 많은 리빙랩 관련돼서는 이런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 우리 장성호 대표님도 리빙랩 주자가 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장성호 대표님한테 참 감사한 게요.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르신들의 이런 먹는 문제가 기본권이 될 수 있고 존엄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올 때 저는 장성호 대표님만 보고 왔는데 저는 오늘 너무나도 뿌듯한 게 국회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과기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